나는 은미다. 60이 훌쩍 넘은 나는 낡은 재봉틀 소리가 가득한 좁은 방에서 살아간다. 천조각과 실타래에 파묻혀 지내는 게 나의 일상이다. 달코해진 옷가지들을 바늘한 땀 한 땀 정성스레 기우는 것이 나의 평생 업이었다. 하지만 나의 손이 낡은 천을 고치면 고칠수록 나의 마음속 깊이 자리한 허름한 구멍은 더 커지는 듯했다. 방 안은 늘 쾌쾌한 천 냄새와 기기의 기름 냄새로 가득했고 낡은 재봉틀에 덜커덩거리는 소리만이 나의 유일한 벗이었다. 홀로 앉아 저녁을 먹을 때면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저 멀리서 아른거렸다. 그 불빛들은 마치 나에게는 닿지 않을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나의 삶은 고장난 바늘처럼 삐걱거리며 멈춰버린 지 오래였다. 나는 바늘과 실을 벗삼아 살아왔지만 그 속에는 늘 잊을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오래전 나의 삶을 통째로 뒤흔들었던 그 남자, 현우. 그의 이름은 나의 가슴속에 깊이 박힌 가시처럼 남아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찾을 수 없었고 그의 소식조차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격리시켰다. 작은 방에 틀어박혀 낡은 옷을 고치고 잊혀진 기억 속에서 나를 가둔 채 살아왔다. 나의 작업실은 나의 삶처럼 작고 단조로웠다. 탁자 위에는 갖가지 실타래와 바늘, 그리고 낡은 가위가 놓여 있었다. 벽에는 내가 직접 디자인하고 만든 퀼트 작품들이 걸려 있었다. 그 작품들은 모두 알록달록한 색깔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 담긴 나의 마음은 늘 회색빛이었다. 나의 유일한 위안은 가끔 찾아오는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이었다. 길고양이들은 나의 낡은 재봉틀 소리를 벗삼아 나의 작업실 주변을 맴돌았다. 나는 그들에게 야옹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야옹이들은 나의 외로운 삶에 작은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어느 비오는 오후였다. 나는 낡은 재봉틀에 앉아 찢어진 교복 바지를 기우고 있었다. 밖에서는 굵은 빗줄기가 쉼없이 쏟아져 내렸다. 그때였다. 나의 작업실 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비에 젖은 작은 몸집의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섰다. 강아지는 온몸이 젖어 있었고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아마도 길을 잃은 듯했다. 나는 강아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나의 작업실은 누구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나만의 공간이었으니까. 강아지는 나의 눈치를 보더니 꼬리를 살랑거리며 내 발치에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과 함께 희미한 두려움이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나의 형편도 넉넉지 않았다. 강아지를 돌볼 여유가 있을까? 나 자신도 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또 다른 생명을 책임질 수 있을까? 하지만 나는 그 작은 눈망울에서 느껴지는 간절함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내 안에 어떤 따뜻한 마음이 나를 움직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품에 안았다. 축축하고 차가운 몸뚱이가 나의 천에 조금씩 데워지는 것을 느꼈다. 녀석은 작은 소리로 낑낑거렸다. 나는 낡은 수건으로 녀석의 몸을 닦아주고 남은 밥과 김치를 물에 말아 조금 먹였다. 녀석은 허겁지겁 밥을 먹더니 이내 나의 무릎 위에서 잠이 들었다. 따뜻하고 작은 온기가 나에게는 너무나도 생경했다. 이 작은 생명체가 나의 고독한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 순간에는 알지 못했다. 나는 녀석에게 행운이 할글리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나의 삶에 행운을 가져다 줄 것 같아서 행운이가 나의 품에서 새근새근 숨을 쉬는 것을 보며 나는 나의 잃어버린 과거를 떠올렸다. 나의 마음속에는 늘 닫혀있던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다. 침대 옆 협탁 서랍 속 깊숙이 숨겨둔 낡은 나무 상자였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손수건 한 장이 들어있었다. 손수건에는 내가 직접 수놓은 들꽃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물건은 낡은 신문지 조각이었다. 50년 전, 내가 20대 초반이었을 무렵의 신문이었다. 신문에는 열차 전복 사고 라는 큼지막한 제목 아래 실종자 발생 이라는 작은 글씨가 흐릿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나는 그 글씨가 쓰여진 부분을 찢어내어 간직하고 있었다. 나는 가끔 잠자리에 들기 전 상자를 열어 물건들을 말없이 바라봤다. 손수건을 만지작거리면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고, 신문지 조각을 보면 희미한 불안감이 밀려왔다. 나의 왼손 목에는 희미한 흉터 자국이 있었다. 그 흉터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옅었지만 나는 늘 그 부분을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마치 잊혀진 기억의 흔적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물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것들이 나의 삶에서 중요한 어떤 연결고리라는 것을 막연하게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애써 그 의미를 외면하며 살아왔다. 나의 삶은 이렇게 조용하고 평범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내가 잊고 살았던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나를 찾아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나의 일상은 늘 그랬듯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었다. 나는 그 안정 속에서 나의 외로움을 감추고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재봉틀이 갑자기 멈춰 섰다. 덜커덩거리던 소리도, 바늘이 움직이던 움직임도 모두 멎었다. 나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재봉틀을 다시 움직일 수 없었다. 재봉틀은 나의 삶이나 다름없었다. 나의 모든 추억과 나의 모든 희망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재봉틀이 멈춰버리자 나의 삶도 함께 멈춰버리는 듯했다. 나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수리공을 불러봤지만 재봉틀은 너무 낡아 부품을 구할 수도 고칠 수도 없다고 했다. 나는 돈이 없었다. 새로운 재봉틀을 살 형편도 다른 일을 찾을 능력도 없었다. 나는 내 앞에 놓인 절망적인 현실에 무릎을 꿇고 싶었다. 행운이는 나의 무릎 위에서 나의 눈물을 핥았다. 행운이를 보며 나는 다시 한번 힘을 내야 한다고 다짐했다. 나는 나의 잃어버린 사랑과의 약속을 떠올렸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 나는 며칠 밤낮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떻게든 재봉틀을 고치거나 새로운 일을 찾아야 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길을 걷다가 낡고 허름한 간판 하나를 발견했다. 추억 구두방. 간판은 빛발에 있었고 구두방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버려진 듯한 곳이었다. 하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그곳에 강하게 이끌렸다. 간판 아래에는 희미하게 구두 수리 및 제작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나는 나의 재봉틀을 고치지는 못하더라도 혹시 이곳에서 내게 다른 일을 찾아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희망을 품었다. 낡은 구두방은 어쩐지 내게 익숙한 기시감을 주었다. 마치 내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곳처럼 느껴졌다. 나는 며칠 동안 구두방 문 앞에서 서성였다. 구두방은 굳게 닫혀 있었고 인기척조차 없었다. 나는 나의 발걸음을 돌리려 했지만 나의 마음은 자꾸만 그곳으로 향했다. 나의 직감이 내게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었다. 결국 나는 용기를 내어 구두방 문을 두드렸다. 여러 번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나는 실망감에 발걸음을 돌리려 했다. 그때였다. 낡은 구두방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문틈 사이로 쾌쾌한 가죽 냄새와 먼지 냄새가 풍겨 나왔다. 구두방 안은 어둡고 으스스했다. 낡은 구두들이 쌓여 있었고 낡은 공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구두방 안으로 들어섰다. 나의 발걸음은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 위에서 조심스러웠다. 먼지 쌓인 선반들을 둘러보던 중 나의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낡은 나무 상자 하나. 상자 안에는 빛바랜 구두솔과 함께 낡은 편지들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편지들 아래에는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낡은 구두방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남자가 있었다. 그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으로 희미해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잊을 수 없었다. 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했다. 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현우. 사진 속의 남자는 나의 잃어버린 사랑, 현우였다. 나는 사진을 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50년 만에 나는 현우의 사진을 다시 마주한 것이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여기에 있는 것일까? 왜 그는 사라졌던 것일까? 나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떠올랐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잊고 살아왔다. 나의 첫사랑, 나의 잃어버린 과거, 이 모든 것이 이 낡은 구두방에, 그리고 이 사진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나의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나는 몸을 돌렸다. 한 남자가 구두방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머리가 희끗희끗했지만 건장한 체격을 가진 중년의 남자였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알 수 없는 냉정함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나를 빤히 쳐다봤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낯익은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나의 손에 들린 사진을 발견하고는 눈빛이 변했다. 마치 자신의 비밀을 들킨 것처럼. 할머니, 여기서 뭘 하시는 겁니까? 여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나의 잃어버린 사랑, 현우의 사진을 든 채 나의 고요하고 익숙한 세상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잃어버린 첫사랑의 흔적을 쫓아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했다. 나의 발걸음은 이 낡은 구두방에 갇힌 미스터리 속으로 깊이 들어서고 있었다. 구두방 문을 열고 들어선 낯선 남자와 마주선 순간 내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내 손에 들린 현우의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다. 나는 이 모든 상황이 꿈인 것만 같았다. 50년 만에 현우의 사진을 발견한 것도 모자라 그 구두방에 낯선 남자가 나타나다니. 할머니, 제 질문에 답하십시오. 여기서 뭘 하시는 겁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이곳은 현우 씨의 구두방이 아닙니까? 남자는 나의 말에 미세하게 표정이 변했다. 그의 눈빛에 스쳐 지나가는 당혹감과 경계심을 읽을 수 있었다. 현우요, 당신은 누구죠? 어떻게 이 구두방 주인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그의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없었다. 내가 현우의 연인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는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다. 아니, 어쩌면 현우의 행방을 숨기려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다. 나는 낡은 사진을 내밀었다. 이 사진 속의 남자가 바로 이 구두방의 주인이 아닙니까? 저는 이분을 찾고 있습니다. 남자는 사진을 받아들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사진 속 현우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자신의 얼굴과 번갈아 봤다. 왠지 모르게 그 둘 사이에 묘한 닮은 점이 있는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과 함께 깊은 슬픔이 드리워졌다. 이 사진 어디서 났습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당신은 이 구두방과 무슨 관계가 있죠? 그때였다. 낡은 구두방 문이 다시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섰다.
그녀는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있었고 날카로우면서도 차가운 인상을 풍겼다. 그녀는 구두방 안을 둘러보더니 나를 발견하고 눈썹을 찌푸렸다. 그녀는 바로 이 구두방이 있는 건물 전체를 매입하려는 부동산 투자자 김정은이었다. 나는 이미 그녀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나의 재봉틀이 고장난 후 내가 구두방을 찾는 길에 우연히 들었던 소문 속 재개발 사업자였다. 진호 씨, 여기 무슨 일이죠? 웬 할머니가? 김정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남자를 진호라고 불렀다. 진호라는 이름에 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왠지 모르게 익숙한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서 현우의 흔적을 발견하자 나의 머릿속에서는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의 파편들이 있었다. 50년 전 현우가 나게 했던 말. 은미야, 나중에 우리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은 진호라고 짓자. 나는 김정은의 등장으로 인해 혼란스러웠지만 나의 직감은 이 남자가 현우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어쩌면 그는 현우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김정은은 나의 손에 들린 사진을 발견하고는 눈빛이 변했다. 그녀는 사진 속 현우를 보고 놀란 듯했다. 그 사진, 당신이 왜 그 사진을 가지고 있죠? 당신은 누구죠? 나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김정은의 눈빛에서 나는 알 수 없는 적대감을 느꼈다. 그녀는 현우의 사진을 보자마자 나를 경계하기 시작했다. 마치 그녀가 50년 전 그날의 비밀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진호 씨는 내게서 사진을 받아들고 다시 한번 현우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정은은 진호 씨의 어깨를 잡고 속삭였다. 진호 씨, 이 할머니,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괜히 쓸데없는 일에 휘말리지 마세요.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직감했다. 김정은은 진호 씨에게 현우의 진실을 숨기고 있을 터였다. 그리고 그녀는 내가 현우의 존재를 밝히는 것을 원치 않는 듯했다. 할머니,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여긴 더 이상 당신이 찾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김정은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나를 구두방에서 내쫓으려 했다. 나는 그녀의 냉담함에 굴하지 않았다. 저는 제가 찾고 있는 것을 찾을 때까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진호 씨에게 눈짓을 보냈다. 진호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내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이 구두방은 이제 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을 팔 계획입니다. 이 동네 전체가 곧 재개발될 예정이니까요. 그의 말은 마치 나의 심장을 찌르는 듯했다. 이 구두방은 현우의 흔적이 남아있는 유일한 곳이었다. 이곳마저 사라지면 나는 현우를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팔지 마십시오. 이곳은 당신의 아버지의 추억이 담긴 곳입니다. 진호 씨는 나의 말에 미세하게 표정이 변했다. 그는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혼란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나를 전혀 모르는 듯했지만 나의 말에 어딘가 모르게 동요하는 듯했다. 김정은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진호 씨, 쓸데없는 이야기는 그만하고 어서 이 할머니를 내보내세요. 바쁜 사람 시간 뺏지 말고요. 나는 결국 구두방을 나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현우를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낡은 구두방이 가진 비밀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다. 나의 발걸음은 낡은 골목길을 따라 나의 재봉틀이 있는 작은 방으로 향했다. 나의 손에는 현우의 사진이 쥐어져 있었다. 밤이 깊어졌다. 나는 재봉틀 앞에 앉아 현우의 사진을 빤히 쳐다봤다.
그의 미소는 50년 전 그대로였다. 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왜 그를 잊고 살았던 것일까? 왜 그에 대한 기억이 내 삶에서 통째로 지워졌을까? 나는 내 왼손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를 만져봤다. 그 흉터는 50년 전, 현우가 사라지던 날의 사고 흔적이었다. 나는 그날의 사고를 다시 떠올리려 애썼다. 하지만 나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희미한 잔상만이 남아있었다. 열차 전복 사고, 불길, 그리고 현우의 마지막 모습, 그 모든 것이 너무나 흐릿했다. 나는 나의 낡은 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들꽃이 수놓아진 손수건과 낡은 신문지 조각이 들어있었다. 신문지 조각에는 열차 전복 사고와 실종자 발생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현우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다음 날부터 구두방 주변을 맴돌았다. 진호 씨는 매일 구두방에 나와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는 낡은 구두들을 고치고 가죽을 다루는데 능숙했다. 그의 손놀림은 현우와 닮아 있었다. 나는 그가 현우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점점 더 강하게 느꼈다. 어느 날 진호 씨가 구두방 문을 잠그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나는 구두방 안을 몰래 살펴보았다. 나는 구두방 내부에서 현우의 흔적을 찾으려 했다. 낡은 작업대, 달코해진 공구들. 그 모든 것에서 현우의 숨결이 느껴졌다. 그러던 중 나의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작업대 아래에 숨겨진 낡은 상자 하나. 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현우의 빗바랜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쳐 읽어 내려갔다. 일기장에는 현우가 나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은미야,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나는 열차 사고의 진실을 알고 있다. 김정은의 아버지, 김 사장이 이 사고를 계획했다. 그는 이 지역의 땅을 개발하기 위해 열차 사고를 조작했고, 나는 그들의 음모를 알게 되었다. 그들은 나를 제거하려 한다. 나는 너에게 이 모든 진실을 남긴다. 그리고 나의 아들 진호를 부탁한다. 그 아이는 이 구두방에서 너를 기다릴 것이다. 언젠가 네가 이 일기장을 발견하면 진실을 밝혀주고 진호를 지켜다오. 사랑한다. 은미야, 나는 일기장을 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김정은의 아버지, 김 사장, 그가 열차 사고를 조작했다니. 그리고 현우는 그들의 음모를 알게 되어 제거된 것이다. 나의 첫사랑은 살해당했다. 그리고 진호 씨는 현우의 아들이었다. 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분노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때 나의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나는 황급히 일기장을 상자에 넣고 상자를 숨겼다. 구두방 문이 열리고 김정은이 들어섰다. 그녀는 나의 존재를 눈치챈 듯 날카로운 시선으로 나를 쳐다봤다. 할머니, 여기서 또 뭘 하는 겁니까, 당신? 설마 이 구두방의 비밀을 캐내려 하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김정은 씨, 당신의 아버지가 50년 전 열차 사고를 조작했고 현우 씨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공포와 함께 깊은 광기가 스쳐 지나갔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겁니까? 늙으면 망령이 드는 법이죠. 당신은 지금 나를 모함하고 있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니야. 증거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어. 현우 씨가 남긴 일기장이 모든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숨을 수 없을 거야. 그녀는 내게 달려들어 나의 손에 있는 일기장을 빼앗으려 했다. 나는 그녀의 공격을 피하며 몸을 돌렸다. 그녀는 예상치 못한 나의 저항에 당황한 듯했다. 그때 진호 씨가 구두방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김정은과 나의 모습을 보고 놀란 듯했다. 무슨 일입니까? 진호 씨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움으로 가득했다. 김정은은 진호 씨에게 달려가 나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진호 씨, 이 할머니가 당신 아버지를 모함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요. 나는 진호 씨에게 다가가 현우의 일기장을 내밀었다. 진호 씨, 이것을 보십시오. 당신의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기록입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50년 전 열차 사고의 진실을 알고 있었고 김정은 씨의 아버지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현우 씨의 아들입니다. 진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아들었다. 그의 얼굴은 혼란과 함께 깊은 슬픔으로 물들었다. 그는 일기장을 펼쳐 읽어 내려갔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모든 진실을 마주한 것이다. 김정은은 절규했다. 그녀의 악행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에게 자비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나의 멈췄던 시간은 이제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나의 잃어버린 사랑의 복수, 그리고 진호 씨의 아버지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나의 여정은 이제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이 낡은 구두방은 더 이상 평범한 곳이 아니었다. 그것은 숨겨진 진실과 미스터리로 가득 찬 거대한 증거의 장소였다. 현우의 일기장은 낡은 구두방에 숨겨져 있던 50년 전 비극의 서막이었다. 김정은의 아버지, 김 사장이 열차 사고를 조작하고 현우를 살해했으며 김정은은 그 모든 비밀을 감춘 채 재산을 불리고 있었다. 진호 씨가 일기장을 읽는 동안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함께 깊은 슬픔,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혼란이 교차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그의 고통을 함께 나눴다. 김정은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광기 어린 표정으로 우리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일기장을 빼앗으려 했지만 진호 씨가 그녀를 막아섰다. 이모, 이 모든 게 정말입니까, 아버지가? 진호 씨의 목소리는 분노에 떨렸다. 김정은은 진호 씨를 노려봤다. 진호야, 이 늙은 할망구의 거짓말에 속지 마. 이건 다 조작된 거야. 너희 아버지는 그냥 사고로 죽은 거라고 그녀는 발악하듯 소리쳤다. 나는 김정은의 필사적인 부정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김정은 씨, 진실은 당신이 아무리 숨기려 해도 언젠가는 드러나는 법입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의 아버지는 현우 씨를 살해했고 당신은 50년 동안 그 죄를 덮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밝힐 때입니다. 우리는 현우의 일기장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은 처음에는 우리를 믿지 않으려 했다. 50년 전 사건은 이미 오래전에 종결되었고 김정은은 지역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업가였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제시한 현우의 일기장,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구체적인 증거들은 경찰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할머니, 이 일기장은 필체가 너무 오래됐고 증거로서 효력이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50년 전 사건을 지금 다시 수사하는 것은 경찰서장이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는 김정은의 눈치를 보는 듯했다. 나는 경찰의 냉담한 반응에 분노했다. 그들은 김정은의 권력에 굴복하고 있었다. 경찰은 진실을 밝히는 존재가 아닙니까? 50년 전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 당신들의 의무가 아닙니까? 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진호 씨는 나의 옆에서 경찰에게 호소했다.
저희 아버지의 일기장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제발 수사해 주십시오. 결국 현우의 일기장은 경찰의 정밀 감식에 들어갔다. 우리는 그동안 언론에 이 모든 진실을 폭로하기로 결정했다. 김정은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고 50년 전 비극의 진실을 대중에게 알려야 했다. 하지만 김정은은 우리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권력과 재력을 동원하여 우리의 폭로를 막으려 했다. 며칠 후 내가 운영하던 재봉틀 가게와 진호 씨의 구두방에 재개발을 이유로 한 철거 통보서가 날아들었다. 김정은의 계략이었다. 그녀는 우리가 진실을 밝히기 전에 우리의 거처를 없애고 우리가 가진 증거들을 파괴하려 했던 것이다. 그녀는 언론을 통해 우리가 재개발을 방해하는 늙은 고집쟁이들이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마을 사람들도 재개발 이익에 눈이 멀어 그녀의 편을 드는 이들이 많았다. 할머니, 그냥 여기서 떠나세요. 어차피 재개발은 막을 수는 없어요. 김정은 사장님은 마을을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요. 한 주민이 내게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탐욕이 가득했다. 나는 재봉틀 가게 앞에 서서 망견자실했다. 나의 평생을 바쳐 지켜온 공간이었다. 현우와의 추억이 깃든 구두방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나의 마음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때 진호 씨가 나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력합니다. 아니야, 진호야.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현우 씨가 남긴 마지막 흔적까지 지켜낼 거야. 우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김정은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직접 발로 뛰었다. 나는 재봉틀로 닳고 해진 옷을 고치며 마을 사람들에게 현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현우가 얼마나 따뜻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50년 전 그가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진호 씨는 낡은 구두를 수리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희생과 김정은의 만행을 폭로했다. 우리는 재봉틀과 구두 수리 기술을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나의 바늘 한 땀, 진호 씨의 망치질 한 번에는 진실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김정은의 방해는 더욱 심해졌다. 그녀는 용역들을 고용하여 우리를 위협했고 우리의 활동을 방해했다. 우리에게 협조하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나의 낡은 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들꽃이 수놓아진 손수건과 낡은 신문지 조각이 들어있었다. 신문지 조각에는 열차 전복 사고와 실종자 발생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나는 흉터가 있는 나의 손목을 바라봤다. 50년 전 그날의 사고 흔적. 나의 기억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나는 나의 직감을 믿었다. 현우가 내게 남긴 또 다른 단서가 있을 것이라고 나는 신문지 조각을 꺼내 자세히 살펴봤다. 신문 기사 속에는 열차 사고 당시의 사진이 희미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부서진 열차에 잔해가 있었고 그 잔해 사이로 현우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현우의 옆에는 낡은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다. 현우가 늘 들고 다니던 가방이었다. 그 가방 속에는 현우가 자신의 모든 비밀을 숨겨두었던 곳이었다. 현우는 분명 그 가방 속에 김정은의 아버지, 김 사장의 비리를 폭로할 결정적인 증거를 숨겨두었을 터였다. 나는 즉시 진호 씨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렸다. 진호야, 현우 씨가 사고 현장에 가방을 남겨두었어. 그 가방 속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을 거야. 진호 씨는 나의 말을 듣고 눈빛이 변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진실을 지키려 했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할머니, 그럼 그 가방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우리는 50년 전 열차 사고 현장으로 향했다. 그곳은 이제 숲으로 뒤덮여 있었다. 낡은 철로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나의 기억을 더듬으며 사고 현장을 샅샅이 뒤졌다. 나의 손목에 있는 흉터는 욱신거렸고 나의 직감은 나를 이끌었다. 오랜 수색 끝에 나는 숲속 깊은 곳에서 낡은 열차 잔해를 발견했다. 열차 잔해는 흙먼지에 뒤덮여 있었고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나는 잔해 속을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흙먼지에 뒤덮인 낡은 가방 하나를 발견했다. 현우의 가방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다. 가방 안에는 현우의 빗바랜 수첩과 함께 수많은 문서들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의 아버지, 김 사장이 열차 사고를 조작하고 보험금을 횡령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그의 비자금 내역, 불법적인 계약서, 그리고 그가 열차 사고를 계획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육성 녹취록까지 모든 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현우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하려 했던 것이다. 그 순간 나의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나는 몸을 돌렸다. 김정은이 용역들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감과 함께 광기 어린 미소가 번졌다. 결국 찾아냈군요. 할머니,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 증거를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당신과 함께 묻어버릴 테니까. 그녀는 용역들에게 우리를 공격하라고 지시했다. 용역들은 삽과 곡괭이를 들고 우리에게 달려들었다. 나는 가방을 움켜쥐고 진호 씨에게 소리쳤다. 진호야, 어서 이 증거들을 가지고 도망가야 해. 진호 씨는 나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뒤로 물러섰다. 용역들은 우리를 향해 달려들었다. 나는 나의 모든 직관을 동원하여 그들의 공격을 피했다. 나의 몸은 늙고 약했지만 나의 정신은 현우를 지키려는 나의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용역들의 공격을 피하며 낡은 열차 잔해 속으로 몸을 피했다. 그들은 나를 쫓아왔다. 나의 눈은 낡은 열차의 부품들을 살폈다. 나는 나의 재봉틀을 고치듯 열차 잔해의 약점을 찾아냈다. 열차 잔해는 불안정하게 서 있었다. 나는 열차 잔해의 특정 부분을 건드렸다. 그러자 열차 잔해가 굉음을 내며 무너지기 시작했다. 용역들은 당황하여 도망치려 했지만 일부는 잔해 속에 갇히고 말았다. 나는 굉음 속에서 진호 씨의 손을 잡고 숲속으로 뛰쳐나왔다. 숲은 어둡고 으스스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나의 발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나는 현우가 남긴 마지막 흔적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렸다. 나의 심장은 분노와 함께 희미한 희망으로 가득 찼다. 밤이 깊어졌다. 우리는 숲속 깊은 곳에 숨어들었다. 진호 씨는 나의 어깨에 기대어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할머니, 우리가 해냈습니다. 증거를 지켜냈습니다.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진호야. 우리가 해냈어. 이제 김정은은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할 수 없을 거야. 나는 가방 속에서 현우의 수첩을 꺼냈다. 수첩 속에는 현우가 나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은미야, 너를 다시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의 사랑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의 아들 진호를 부탁한다. 그 아이는 너의 희망이 될 것이다. 사랑한다. 은미야. 나는 현우의 메시지를 읽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현우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사랑했고 내게 희망을 남겨준 것이다.
나의 마음속 깊이 박혀 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듯했다. 50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모든 아픔이 치유되는 듯했다. 나는 진호 씨의 손을 잡았다. 진호야, 우리는 이제 현우 씨의 유지를 이어받아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밝혀야 해.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가 꿈꾸었던 세상을 만들어야 해. 진호 씨는 나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네, 할머니, 제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겠습니다. 우리는 밤이 새도록 숲속에 앉아 있었다. 나의 낡은 재봉틀과 구두방은 무너졌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나의 고향은 더 이상 내게 아픔만을 주는 곳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진실을 밝히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희망의 땅이 될 것이었다. 나의 멈췄던 시간은 이제 진호 씨와 함께 영원히 흐르기 시작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숲속에서 밤을 새운 우리는 동이 트자마자 마을로 돌아왔다. 진호 씨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현우의 일기장과 가방 속 증거들은 우리의 손에 굳게 쥐어져 있었다. 그것은 50년 전 비극의 진실을 밝힐 결정적인 열쇠였다. 마을은 아직 잠들어 있었다. 우리는 조용히 영호 씨의 집으로 향했다. 영호 씨는 우리가 무사히 돌아온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는 그에게 숲속에서 겪었던 일들과 현우의 가방에서 발견한 증거들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다. 영호 씨는 현우의 일기장을 읽으며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이런 김 사장이 현우를... 영호 씨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내가 그동안 이 모든 것을 몰랐다니. 영호 씨, 이제라도 알게 된 게 중요해요.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우리가 함께 진실을 밝히고 현우 씨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해요. 우리는 현우의 가방에서 나온 모든 증거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낡은 수첩에는 현우가 김 사장의 비리를 추적했던 기록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불법적인 땅 매입, 열차 사고 조작 계획, 보험금 횡령. 모든 것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특히 김 사장이 열차 사고를 조작하기 위해 주고받았던 편지들과 육성 녹취록은 김 사장의 죄를 명확하게 입증했다. 이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진호 씨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번에는 경찰도 더 이상 이모의 편을 들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영호 씨와 함께 다시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장은 우리가 제시한 새로운 증거들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현우의 일기장 필적 감정 결과도 이미 나왔는데 그것이 현우의 필체임이 명확하게 밝혀진 상태였다. 거기에 김 사장의 육성 녹취록까지 제시되자 경찰서장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즉시 김정은에 대한 재수사를 지시했다. 김정은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듯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죄를 부인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조작된 것이며 우리가 그녀를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변호인들은 언론을 통해 우리가 재개발 이익을 노린 사기꾼들이라며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가중되었다. 일부는 김정은을 믿었고 일부는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김정은 사장님이 그럴 리가 없어요. 사장님은 우리 마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데요. 한 주민이 내게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김정은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담겨 있었다. 나는 마을 사람들의 반응에 답답함을 느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김정은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왔기에
진실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직접 진실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의 낡은 재봉틀과 진호 씨의 구두 수리 기술을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했다. 우리는 마을 회관에 작은 전시회를 열었다. 전시회에는 현우의 일기장과 가방에서 나온 증거들을 복사하여 전시했다. 낡은 사진들, 빛바랜 편지들, 그리고 김 사장의 육성 녹취록까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며 설명했다. 나는 현우가 남긴 들꽃 손수건과 나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보여주며 현우와의 사랑과 그날의 비극을 이야기했다. 진호 씨는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구두들을 전시하며 그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설명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우리의 전시회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영호 씨가 적극적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전했고 우리의 진심을 알렸다. 점차 마을 사람들은 우리의 전시회를 찾아왔고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특히 현우의 육성 녹취록이 재생되자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김 사장의 목소리와 현우의 절규를 통해 50년 전 비극의 순간을 생생하게 느꼈다. 전시회가 열리는 동안 김정은은 용역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방해하려 했다. 그들은 전시회장을 부수고 증거들을 파괴하려 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김정은에게 굴복하지 않았다. 그들은 용역들을 막아섰고 우리의 전시회를 지켜주었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진실의 편에 서기로 결심한 것이다. 전시회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마을 사람들은 김정은의 진실을 알게 되었고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언론도 우리의 이야기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50년 만에 밝혀진 열차 사고의 진실, 김정은의 만행 드러나, 어머니와 아들, 잃어버린 사랑의 억울함 풀다 등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김정은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녀의 악행은 만천에 드러났다. 결국 김정은은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녀는 살인교사, 사기, 횡령 등 수많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녀의 모든 재산은 압류되었고 그녀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 김 사장의 비리를 도왔던 공범들도 함께 체포되었다. 마을은 이제 김정은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50년 만에 현우의 억울함이 풀렸고 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다. 나는 잃어버린 사랑의 한을 풀어주었다. 진호 씨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다. 마을은 평화를 되찾았고 사람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공동체를 재건했다. 나는 진호 씨와 함께 현우의 묘소를 찾아갔다. 묘소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따뜻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다. 우리는 묘비 앞에 국화꽃을 놓았다. 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안도감과 감사함의 눈물이었다. 나의 손목에 있는 흉터는 이제 더 이상 아물지 않는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잃어버린 사랑 현우와 다시 만났다는 희망의 흔적이 되었다. 진호 씨는 묘비 앞에 앉아 아버지에게 속삭였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할머니와 함께 왔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아버지가 바라시던 대로 진실이 밝혀졌어요. 아버지의 명예도 되찾았고요. 나는 진호 씨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현우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다. 우리의 사랑은 비록 아픔과 시련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진정한 의미의 결실을 맺었다. 마을은 이제 새로운 활기로 가득 찼다. 우리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마을을 재건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나는 나의 재봉틀 기술을 활용하여 마을 사람들의 옷을 수선해 주었고, 그들에게 바느질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 진호 씨는 구두방을 다시 열어 마을 사람들의 구두를 수리해 주었다. 우리는 우리의 기술을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봉사했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특히 우리는 마을에 추억 박물관들을 만들었다. 박물관에는 현우의 일기장과 가방에서 나온 증거들이 전시되었다. 낡은 사진들, 편지들, 그리고 현우가 사용하던 구두 수리 도구들까지. 박물관은 마을의 새로운 명소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시간의 소중함과 진실의 힘, 그리고 잃어버린 사랑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다. 박물관 한쪽에는 나의 낡은 재봉틀과 진호 씨의 낡은 구두수리 도구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이겨낸 시련과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듯했다. 나는 나의 재봉틀을 어루만졌다. 멈췄던 바늘은 이제 다시 움직이고 있었다. 나의 삶도 이제 다시 새로운 의미로 채워졌다. 나는 나의 삶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왔지만 이 모든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나는 나의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았고 그의 아들 진호 씨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이루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히 잃어버린 사랑을 찾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련을 통해 성장하고 불의에 맞서 싸우며 사랑과 희망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위대한 여정이 되었다. 우리의 미래는 밝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함께라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의 믿음은 더욱 깊어졌다. 김정은의 몰락과 50년 만에 밝혀진 진실은 마을의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 현우 씨의 억울함이 풀리고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억압받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았다. 나는 진호 씨와 함께 낡은 구두방을 재건하고 마을의 잃어버린 활기를 되찾아주는 일에 몰두했다. 나의 재봉 기술과 진호 씨의 구두 수리 기술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는 구두방을 단순히 수리점을 넘어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으로 만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낡은 구두나 옷을 고치러 오기도 했지만 주로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러 왔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었다. 진호 씨는 자신의 아버지 현우 씨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할머니, 진호 씨 덕분에 우리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한 주민이 내게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들의 감사 인사에 쑥스러워하며 미소 지었다. 나의 삶은 50년 전 현우 씨를 잃은 후 멈춰 있었지만 이제는 진호 씨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의미로 채워지고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늙은이가 아니었다. 나의 곁에는 진호 씨라는 새로운 가족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나의 든든한 이웃이 되어주었다. 영호 씨는 마을 이장으로서 마을의 재건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그는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마을에 필요한 자금을 유치했고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켰다. 이지은은 서울에서 우리의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그녀의 다큐멘터리 본 시간을 기우는 사람들처럼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이 마을은 진실이 밝혀진 기적의 마을로 불리며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모았다. 관광객들은 낡은 구두방과 나의 재봉틀 가게를 찾아와 우리의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그들에게 현우 씨의 일기장과 낡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50년 전 비극의 진실과 우리의 재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눈물을 흘렸다. 나의 손목에 있는 흉터는 이제 더 이상 아픔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련을 이겨내고 사랑을 지켜낸 나의 증표가 되었다. 진호 씨는 구두방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리모델링했다. 그는 구두 수리뿐만 아니라 맞춤 수제화를 제작하는 공방을 열었다. 그의 섬세한 손놀림과 현우 씨에게 물려받은 재능은 많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그는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아 최고의 구두장이로 성장했다. 나는 진호 씨의 공방 한쪽에 나의 재봉틀을 옮겨 은미 할머니의 추억 재봉실을 만들었다. 나는 그곳에서 맞춤 수제화에 어울리는 옷들을 디자인하고 제작했다. 우리의 구두방과 재봉실은 이제 마을의 새로운 명소가 되었다. 우리는 함께 현우 기념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김 사장의 비리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마을 사람들을 돕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진호 씨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교육, 의료, 주거 지원 사업을 펼쳤다. 나는 재단의 디자인 고문으로 참여하여 재단이 운영하는 모든 공간이 따뜻하고 희망을 주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특히 우리는 마을에 추억의 거리를 조성했다. 50년 전 열차 사고, 현장과 현우 씨의 구두방, 나의 재봉틀 가게 등 현우 씨의 흔적이 남아있는 장소들을 복원하고 그곳에 현우 씨의 이야기와 사진들을 전시했다. 추억의 거리는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현우 씨의 희생을 기억하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되었다. 나의 삶은 현우 씨를 잃은 후 멈춰 있었지만 진호 씨와 함께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 나는 그에게서 현우 씨의 그림자를 보았고 동시에 그만의 빛을 보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주었고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가족이 되어주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구두방 옥상에 앉아 마을의 야경을 바라봤다. 마을은 환한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강가에 울려 퍼졌다. 50년 전의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고 희망의 불빛이 가득했다. 할머니, 아버지가 이곳을 보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겁니다. 진호 씨가 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감동이 서려 있었다. 그래, 진호야. 현우 씨는 너를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었어. 너는 현우 씨의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는 나의 낡은 재봉틀을 떠올렸다. 멈췄던 재봉틀의 바늘은 이제 다시 움직이고 있었다. 나의 삶도 이제 다시 새로운 의미로 채워졌다. 현우 씨와의 사랑은 비록 아픔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진정한 의미의 결실을 맺었다. 나는 진호 씨와 함께 현우 씨의 유지를 이어받아 이 마을을 지키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고 이제는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확신이 들었다. 나의 손목에 있는 흉터는 이제 더 이상 아픔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련을 이겨내고 사랑을 지켜낸 나의 증표가 되었다. 우리의 삶은 바빴지만 우리는 늘 서로의 곁에 있었다. 나는 매일 밤 구두방에서 진호 씨와 함께 새로운 디자인을 구상하고 마을의 미래를 계획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존재이자 가장 소중한 가족이 되었다. 어느 봄날 나는 진호 씨와 함께 현우 씨의 묘소를 찾아갔다. 묘소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따뜻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다. 우리는 묘비 앞에 조용히 앉아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다. 50년 전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되찾은 모든 것. 현우 씨, 이제 걱정 마세요.
진호 씨가 당신의 꿈을 이어받아 훌륭한 구두장이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마을도 다시 살아났어요. 저도 이제 외롭지 않아요. 진호 씨가 제 곁을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나는 묘비를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안도감과 감사함의 눈물이었다. 진호 씨는 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해맑은 미소가 가득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할머니와 함께 왔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아버지가 바라시던 대로 진실이 밝혀졌어요. 아버지의 명예도 되찾았고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푸른 하늘에는 먹구름 한 점 없었다. 우리의 삶은 이제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히 잃어버린 사랑을 찾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련을 통해 성장하고 불의에 맞서 싸우며 사랑과 희망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위대한 여정이 되었다. 우리의 미래는 밝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함께라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의 믿음은 더욱 깊어졌다. 마을은 재건되었고 추억 구두방과 은미 할머니의 추억 재봉실은 마을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다. 현우 씨의 억울함이 풀리고 진호 씨와 나는 새로운 가족을 이루었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과거의 그림자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시 우리를 찾아왔고 우리의 행복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김정은은 감옥에서 복역 중이었지만 그녀의 과거 사업과 관련된 잔당들이 여전히 존재했다. 그들은 김정은의 몰락으로 인해 자신들의 이권이 침해당하자 우리에게 복수하려 했다. 나는 이지은의 다큐멘터리가 성공하면서 마을이 유명해진 것이 이들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들은 우리의 삶을 다시 혼란에 빠뜨리려 했다. 어느 날 밤, 나의 재봉실에 불이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나의 소중한 재봉틀과 현우 씨와의 추억이 담긴 많은 옷감들이 불에 타버렸다. 나는 눈앞에서 나의 재봉실이 불타는 것을 보며 절망했다. 나의 삶의 일부가 사라지는 듯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진호 씨가 달려와 나를 안심시켰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걱정이 가득했다. 괜찮아. 진호야. 하지만 누가 이런 짓을... 나의 목소리는 떨렸다. 경찰은 단순 화재로 결론 내리려 했지만 나는 직감했다. 이것은 김정은의 잔당들이 저지른 방화라는 것을. 그들은 우리가 마을을 재건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나는 나의 손목에 있는 흉터가 다시 욱신거리는 것을 느꼈다. 50년 전 열차 사고의 기억이 다시 나를 찾아오는 듯했다. 우리는 현우 씨의 가방에서 나온 문서들을 다시 살펴보았다. 김정은의 아버지, 김 사장이 열차 사고를 조작하고 보험금을 횡령했던 방식, 그리고 그가 숨겨두었던 불법적인 자금의 흐름.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김정은 잔당들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었다. 그들은 김 사장의 숨겨진 비자금을 이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했고 우리의 존재가 그들에게 방해가 되었던 것이다. 나는 나의 추리력을 동원하여 그들의 은신처를 찾아내려 했다. 나는 그들이 과거 김 사장이 사용했던 비밀 장소들을 이용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나의 눈은 낡은 지도를 살폈고 마을의 모든 낡은 건물들을 떠올렸다. 진호 씨는 나의 옆에서 나를 도왔다. 그의 날카로운 직감과 뛰어난 관찰력은 나의 추리에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는 마을 외곽에 버려진 창고를 찾아냈다. 그곳은 50년 전 김 사장이 불법적인 거래를 하던 장소였다. 창고는 낡고 허름했지만 그곳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창고 안은 어둡고 으스스했지만 그 안에는 불법적으로 생산된 물품들과 함께 김정은 잔당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때 나의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낡은 작업대 위에 놓인 녹음기. 녹음기에는 김정은 잔당들이 우리의 재봉실에 불을 지르라고 지시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나의 재봉실을 불태워 우리에게 경고하고 우리의 재건 사업을 방해하려 했던 것이다. 나는 분노의 주먹을 꽉 쥐었다. 그들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었다. 나는 녹음기를 움켜쥐고 진호 씨에게 소리쳤다. 진호야, 이 증거들을 가지고 도망가야 해. 하지만 이미 늦었다. 창고 문이 열리고 김정은 잔당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삽과 쇠파이프를 들고 우리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녹음기를 품에 안고 진호 씨의 앞을 막아섰다. 진호야, 내가 시간을 벌게 어서 이 증거들을 가지고 영호 씨에게 가. 진호 씨는 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지만 그는 나의 말을 따랐다. 용역들은 우리에게 달려들었다. 나는 나의 모든 직관을 동원하여 그들의 공격을 피했다. 나의 몸은 늙고 약했지만 나의 정신은 현우 씨를 지키겠다는 나의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용역들의 공격을 피하며 낡은 창고 안을 헤집었다. 나의 눈은 낡은 창고의 구조를 살폈고 약점을 찾아냈다. 창고는 불안정하게 서 있었다. 나는 창고의 특정 부분을 건드렸다. 그러자 창고가 굉음을 내며 무너지기 시작했다. 용역들은 당황하여 도망치려 했지만 일부는 잔해 속에 갇히고 말았다. 나는 굉음 속에서 진호 씨의 손을 잡고 숲속으로 뛰쳐나왔다. 숲은 어둡고 으스스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나의 발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나는 현우 씨가 남긴 마지막 흔적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렸다. 나의 심장은 분노와 함께 희미한 희망으로 가득 찼다. 우리는 숲속 깊은 곳에 숨어들었다. 진호 씨는 나의 어깨에 기대어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할머니, 우리가 해냈습니다. 증거를 지켜냈습니다.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진호야. 우리가 해냈어.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할 수 없을 거야. 나는 녹음기를 꺼내 재생했다. 김정은 잔당들이 우리의 재봉실에 불을 지르라고 지시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다시 흘러나왔다. 그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잔인했다. 나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다. 우리는 동이 트자마자 영호 씨에게 연락하여 이 모든 사실을 알렸다. 영호 씨는 우리의 녹취록을 듣고 격분했다.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김정은 잔당들을 체포하기 위한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우리가 제시한 녹취록과 현우 씨의 가방에서 나온 증거들을 바탕으로 김정은 잔당들을 체포했다. 그들은 재봉실 방화와 불법 사업 등 수많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김정은도 감옥에서 추가 기소되어 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것이었다. 마을은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모든 악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다. 그들은 우리의 재봉실과 구두방 재건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에 나섰다. 젊은이들은 불에 탄 재봉실을 깨끗하게 치웠고 낡은 구두방을 수리했다. 나는 그들의 도움에 감격했다. 나의 재봉실은 더욱 튼튼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재건되었다. 나는 나의 재봉실에서 다시 재봉틀을 돌리기 시작했다. 덜커덩거리는 재봉틀 소리는 내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었다. 나의 손은 낡은 옷을 고치고 새로운 옷을 만들었다. 현우 씨와의 추억이 담긴 들꽃 손수건은
나의 재봉틀 옆에 놓여 있었고, 나의 손목에 있는 흉터는 나에게 끊임없이 희망을 주었다. 진호 씨는 구두방을 더욱 확장했다. 그는 젊은 제자들을 받아 구두 수리 기술을 가르쳤고, 맞춤 수제화 제작 공방을 더욱 발전시켰다. 그의 구두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구두를 신기 위해 마을을 찾아왔다. 진호 씨는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아 최고의 구두장이자 훌륭한 스승이 되었다. 이지은은 서울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담긴 영화를 통해 진실의 힘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했다. 그녀는 자신의 재단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불의에 맞서는 용기를 전했다. 그녀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기업가로 성장했다. 영호 씨는 마을 이장으로서 마을의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친환경적인 사업을 개발하고 마을의 관광 산업을 더욱 활성화시켰다. 마을은 이제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 되었다. 나는 나의 삶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왔지만 이 모든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나는 나의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았고 그의 아들 진호 씨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이루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히 잃어버린 사랑을 찾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련을 통해 성장하고 불의에 맞서 싸우며 사랑과 희망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위대한 여정이 되었다. 우리의 미래는 밝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함께라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의 믿음은 더욱 깊어졌다. 재봉실 방화 사건 이후 마을은 더욱 단단해졌다. 김정은의 잔당들이 처벌받으면서 마을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나는 진호 씨와 함께 추억 구두방과 은미 할머니의 추억 재봉실을 마을의 상징이자 문화 공간으로 발전시켰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히 슬픈 과거가 아니라 시련을 이겨낸 사랑과 희망의 증거가 되었다. 나는 재봉실을 재건하면서 들꽃 재봉 공방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였다. 현우 씨가 가장 좋아했던 들꽃을 수놓은 손수건처럼 이곳에서 새로운 희망의 꽃을 피우고 싶었다. 나는 젊은 세대에게 전통 재봉 기술을 가르쳤고 그들에게 옷을 수선하는 것을 넘어 삶의 상처를 기우는 법을 가르쳤다. 나의 제자들은 나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고 나의 기술을 배우며 새로운 꿈을 키웠다. 진호 씨는 구두방을 더욱 확장하여 현우 수제화 공방맹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는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최고의 수제화를 만들겠다는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 그의 구두는 장인의 숨결이 깃든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았고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쇄도했다. 진호 씨는 자신의 공방에서 젊은 구두장이들을 양성하며 아버지의 기술과 정신을 이어갔다. 영호 씨는 마을 이장으로서 마을의 마을 역사 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그는 50년 전 열차 사고 현장을 복원하고 현우 씨의 흔적이 남아있는 모든 장소들을 보존했다. 마을은 이제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면서도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역사와 희망의 마을로 불리게 되었다. 이지은은 서울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담긴 영화 들꽃 피는 구두방을 제작했다. 영화는 우리의 사랑과 시련 그리고 진실을 향한 여정을 감동적으로 그려냈다. 이지은은 이 영화의 주연이자 제작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다. 영화는 개봉과 동시에 큰 성공을 거두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었다. 영화의 수익금은 전액 현우기념 재단에 기부되어 지역사회 발전과 소외계층을 돕는 데 사용되었다. 현우기념 재단은 현우 씨의 이름을 걸고
시간을 잇는 사람들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우리는 재단을 통해 억울하게 고통받는 이들의 사연을 듣고 그들의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주었다. 마치 내가 현우 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 주었다. 진호 씨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이 모든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했고 나는 디자인 고문으로 참여하여 재단이 운영하는 모든 공간이 치유와 희망을 주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우리의 삶은 바빴지만 우리는 늘 서로의 곁에 있었다. 나는 매일 아침 진호 씨와 함께 구두방 문을 열었고 밤늦게까지 함께 작업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가장 소중한 가족이 되었다. 우리의 사랑은 50년의 시간을 넘어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 어느 봄날 마을은 들꽃으로 가득했다. 노란 민들레, 하얀 들국화, 보라색 제비꽃, 현우 씨가 가장 좋아했던 들꽃들이 마을 곳곳에서 피어나 우리의 삶을 축복하는 듯했다. 나는 진호 씨와 함께 추억의 거리를 산책했다. 복원된 열차 사고 현장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다. 기념비에는 현우 씨의 이름과 함께 진실은 시간을 넘어 빛난다 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우리는 현우 씨의 묘소를 찾아갔다. 묘소는 들꽃으로 가득했고 따뜻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다. 나는 묘비 앞에 앉아 현우 씨가 가장 좋아했던 들꽃 손수건을 꺼내 들었다. 손수건에 수놓아진 들꽃은 마치 살아있는 듯 생생했다. 현우 씨, 이제 정말 행복해요. 나는 묘비를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진호 씨는 당신의 꿈을 이어받아 훌륭한 구두장이가 되었고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마을도 다시 살아났어요. 저도 이제 외롭지 않아요. 진호 씨가 제 곁을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당신의 사랑은 제 삶에 영원히 피어날 들꽃 같아요. 진호 씨는 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해맑은 미소가 가득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할머니와 함께 왔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아버지가 바라시던 대로 진실이 밝혀졌고 마을은 평화를 찾았어요. 아버지가 계셨던 이 땅의 희망이 다시 피어났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푸른 하늘에는 먹구름 한 점 없었다. 우리의 삶은 이제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나의 손목에 있는 흉터는 더 이상 아픔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련을 이겨내고 사랑을 지켜낸 나의 증표가 되었고 영원한 약속의 흔적이 되었다. 우리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들꽃 축제를 열었다. 축제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강물 위에는 소원을 담은 등불들이 떠다녔다. 현우 씨가 좋아했던 들꽃처럼 우리의 사랑과 희망이 이 마을에 영원히 피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진호 씨의 어깨에 기대어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다. 그 별들은 마치 현우 씨가 우리를 지켜보는 듯했다. 나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히 한 늙은 할머니가 잃어버린 사랑을 찾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련을 통해 성장하고 불의에 맞서 싸우며 50년의 시간을 넘어 사랑과 희망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여정이 되었다. 우리의 삶은 이제 비로소 완벽한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었다. 이 멜로디는 끝나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마을에 울려 퍼질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이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